9월의 하이라이트 이번 주입니다. 드디어 열립니다. 미국의 FOMC. 이 9월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올해 남아있는 연말까지의 증시 그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한 번 남았느냐, 두 번 남았느냐, 아니면은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9월의 FOMC에서는 동결 예상이 압도적인 상황인데요. 이것보다도 이 연말에 있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증시는 오락가락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긴장감 그리고 또 집중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는 또 FOMC를 앞두고서 우려가 살짝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뚜껑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나서 더 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눈치 싸움이 활발한 이번 주 증시일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관 저희와 함께 힘차게 넘어보시죠. 핵심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 증시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FOMC를 앞둔 경계감 크게 작용을 했고 이것보다도 섹터별로 보자면은 반도체주들, 기술주들의 동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촉발을 했던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TSMC 관련된 뉴스인데요. TSMC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공급을 늦출 것을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도미노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ARM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화려한 신고식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꺾였습니다. 4%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또 엔비디아 추세가 살아있어야 국내 기술주들, 반도체주들도 이것을 믿고 갈 텐데요. 엔비디아도 꺾여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3%대 하락했고 또 AMD도 5% 육박하는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들,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3대 지수 가운데서도 나스닥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6% 하락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1.22% 그러니까 1%대 밀렸습니다. 다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0.83%대 하락하며 3대 지수 나란한 조정 양상을 보여줬었고 또 국제유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9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추가 상승해 91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듯 뉴욕 증시에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TSMC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TSMC와 관련해서 외신 보도,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수요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요 공급사에 반도체 장비 납품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게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TSMC에다가 이 질의응답을 하니까요. 시장 소문과 관련해서는 답하지 않는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덧붙인 내용이 경제 상황의 약세, 중국 경기의 더딘 회복, 그리고 최종 시장의 수요 둔화 등으로 고객사들이 재고 관리를 더욱 신경 쓰고 있다. 이 정도의 멘트를 했는데요. 이 후반에 달린 내용이 현재 그다지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치고 그래서 우리도 반도체 장비 요청을 조금 미뤄달라라고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TSMC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명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에 붙인 단서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구나 이럴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조금 더 시장에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멘트가 나오게 된 건데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최근 들어서 TSMC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이 있는데요. 최근 숙련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첫 가동 시점이 2025년으로 1년가량 늦춰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반도체주들 잘 갈 수 있을까요?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런 밸류체인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가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삼성전자는 또 반사이익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으로의 향방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등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주 후반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뉴스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여기에서 뉴스 하나 더 있습니다. 애플 보겠습니다. 최근 애플 말도 많고 탈도 많죠. 특히나 중국 쪽에서의 노이즈로 인해서 애플의 신작 효과가 묻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악재가 됐던 중국발 이 아이폰 사용을 좀 제재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결자 해지가 되면서 중국에서 신형 아이폰 판매, 사전 판매가 금세 동났다라는 소식에 분위기가 반전될 만한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전해드리면, 이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중국의 전자 온라인 상거래 업체 티몰이 있는데, 티몰 내에 공식 아이폰 스토어가 있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모두 다 1분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이 애플 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10분 만에 다운이 됐고요. 30분도 안 돼서 이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려나갔다고 하죠.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달 말에 예고 없이 깜짝 출시했던 화웨이의 메이트 60, 이것이 돌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아이폰 판매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세간의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렇게 1분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이 사전 판매 같은 경우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앞으로의 흥행을 점치는 바로미터가 될 텐데요. 이런 유례없는 이 매진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아이폰 판매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 차례 이 중국 당국에서 아이폰 사용을 제재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주가가 급하게 밀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듣고 일어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제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이기도 했죠. 애플의 주가 움직임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0.42% 하락했습니다. 물론 밀리기는 했는데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애플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이 애플 관련된 국내 상장된 부품주들은 아직까지 그 여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LG노텍은 2%, 그리고 BH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1.1% 올랐지만 이 앞서서 애플 노이즈가 있었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꾸준히 좀 반등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세 종목 애플 관련된 종목군 묶어봤습니다. 이어진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네옴시티라는 키워드, 이 기사의 검색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출량도 늘어나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뉴스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들려온 소식도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중동 지역 한복판에 세계 최초로 조성되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사업단지가 다음 달에 첫 삽을 뗄 거다라는 일부 매체 단독 보도입니다.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사우디 왕실과 우리 정부가 1차로 약 10조 원을 투입하는 사우디 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에 국내 중소기업 17개사가 참여하기로 확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17개사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제산업단지 회사와 현지의 조인트벤처 설립 작업을 이미 마쳤고요. 또 다음 달 둘째 주쯤에 이 사우디 남서부에 있는 경제 특구 도시라고 합니다. 자잔이라는 곳에서 부지 확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17개사가 어디일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공개되어 있는 업체들은 비상장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17개사에 포함된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좀 비공개인데, 회사의 이런 사업을 종류별로 보자면은 수소전지라든지 바이오, 체외진단 등 상당히 다양한 업체들이 여기에 합류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한눈에 표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참여하는 업체 17개, 우리나라의 중소업체고, 그리고 어디에 만드냐, 이 자잔이라는 경제 특구입니다. 투자 규모는 10조 원, 그리고 사우디의 파트너사는 사우디 국제산업단지 회사, 이 업체와 함께 조인트벤처를 설립한다라고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가온셀, 유민 ST, TR 트랙,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다 이름이 생소한 비상장 업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7개사가 바로 18일에 명단이 공개될 거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공개되지 않은 이 업체들, 어떤 업체가 좀 속해 있을지 18일, 그러니까 오늘 그 리스트가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장중에 공개될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인데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뿐만 아니라 상장사라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만한 그런 뉴스입니다.
오늘 이 뉴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비상장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합작법인 형태로 일단 진출을 하기로 했고 이 업체들에게는 법인세 인하라든지 관세 면제 혜택 등도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업체들이 포함이 됐을지 기대하시면서 오늘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해외 순방 일정했습니다. 해외 순방 일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둘씩 시장에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합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라고 하는데요. 오는 2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는 21일에는 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기조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가? 바로 북한과 러시아 최근 들어서 군사협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고를 보낼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후대응,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G20회의에서도 강조했던 디지털 분야입니다. 디지털 거버넌스 관련해서 지난주 후반에도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안보, 그리고 기후대응,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오늘부터 20일까지요.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K 콘텐츠 엑스포 열립니다. 문체부 주관인데 여기에 참석을 할지 여부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에 K 콘텐츠 엑스포가 열리니까요. 이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묶어봤습니다. 핑거스토리, MBT, 그리고 DNC 미디어, Y랩, 이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이고요. 그 밖에도 국내 엔터사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핵심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